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퍼드 대 리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브랜드퍼드가 지금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리즈가 시즌 초반에 연승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뭐 브랜드퍼드와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리즈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리즈의 흐름이 좀 꺾인 부분들이나 이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이 원정에서의 리즈나는 점도 있겠고 브랜드포드가 생각보다 좀 낮은 정배당을 받은 부분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홈팀인 브랜드포드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즈의 흐름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시즌 완전 초반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브랜드포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포드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만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에는 리즈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보여줬었던 모습에서는 리즈가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었고 브랜드포드가 역습에서의 좀 취약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리즈가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균등하게 분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승패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독식에서는 브랜드포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뉴캐슬이 정배당을 받은 상황인데 고민을 좀 하긴 했었어요.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투픽보다는 단통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캐슬이 보여줬었던 모습들 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뭐 뉴캐슬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비교를 해보자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을 받았고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이 제공권이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모습들 좀 막시맹이 최근에 좀 뉴캐슬에서 살아나는 부분들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좀 막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고요. 전력적인 부분도 뉴캐슬이 더 좋기 때문에 최종에서 뉴캐슬의 잔통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이 뉴캐슬의 수비진의 주력이 느린 부분들을 봤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서의 공격진의 능력들이 좋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승부 투픽을 가장 선호하는 경기긴 한데 독식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노팅엄이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노팅엄이 정배당을 받았어요. 그만큼 본머스가 이번 시즌 보여줬었던 경기력과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비기긴 했었는데 사실 울버햄튼과의 경기력을 비교를 해보자면 울버햄튼이 워낙에 경기력이 안 좋았었던 팀이었었지만 본머스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본머스 정도는 잡아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 본머스의 감독의 경질이 되면서 그런 경질 버프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대팀이었던 울버햄튼이 못했던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팅엄과 본머스를 봤었을 때 노팅엄이 본머스보다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링가드를 중심적으로 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는 본머스보단 좋아요. 본머스는 공격이나 수비나 둘 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노팅엄이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긴 한데 이 본머스의
이 경질 버프를 무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연패가 끊긴 부분들은 분명히 본머스 입장에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노팅엄이 더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공격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독식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풀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는데 이제 토트넘이 풀럼 상대로는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 역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는 토트넘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토트넘이 지금 경기력 자체가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풀럼이 수비진의 주력들이 느리고 공간들이 좀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공격진에서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이 풀럼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뚫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선 단통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선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나 풀럼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사우스햄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 울버햄튼이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어쨌든 뭐 첼시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내긴 했었고 울버햄튼은 본머스 상대로도 비기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홈에서의 울버햄튼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우스햄튼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좀 강했었던 부분들 배당도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그리고 이 사우스햄튼이 어쨌든 공간적인 부분들, 압박적인 부분들이 아니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뭐 결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이 수비에서의 공간이 많은 부분들은 저는 울버햄튼이 노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울버햄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의 결정력적인 부분들 분명히 좋지 않은 부분은 맞기 때문에 그 점에서 있어서는 울버햄튼이 이길 가능성보다는 비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는 저는 울버햄튼의 배당이 너무나도 낮게 책정이 된 게 좀 이거는 울버햄튼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우스햄튼이 원정에서의 사우스햄튼이라면 울버햄튼의 승의 가능성도 조금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독식에선 하게 돼서 독식에서는 다른 경기들을 좀 이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울버햄튼의 승으로 정배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레알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레알이 홈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대 전적이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티스의 측면에서의 공격들이 그래도 활발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격진의 모습들 자체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수비적으로 공간들이 많은 팀이죠, 베티스가. 그래서 레알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레알도 수비적으로는 좀 공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베티스의 화력이라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알의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어서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상대 전적도 좀 비슷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틀레티코가 원정인데도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틀레티코가 원정이라는 점이 좀 첫 번째로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시에다드가 지난 시즌부터는 좀 공격에서의 결정적인 부분들이나 좀 잘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긴 해요. 하지만 밸런스가 좀 잘 갖춰져 있는 팀 중에 라리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공격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뭐 최근에 좋은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소시에다도 그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 스타일을 봤었을 때 수비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두 팀 다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좋은 팀이라서
라인을 완전히 낮추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올리면서 비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라인을 올리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무승부보다는 조금 더 승패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뭐 경기력적으로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지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승패 방향을 본다면 저는 소시에다드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변으로 소시에다드의 단통 승으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세비야 대 바르셀로나인데요.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세비야 상대로 좀 상대 전적에서의 강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세비야의 장점은 확실히 측면에서의 이런 크로스 공격이나 아니면 측면을 활용하는 공격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강팀 상대로는 조금 약간 버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팀 상대로 그렇게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뭐 수비적으로도 좀 안정적인 편에 속하는 세비야긴 하지만 이 공격에서의 그런 측면이 막히면 좀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이런 세트피스나 페널티킥 이런 부분 말고는 좀 쉽게 풀어나가지 못하는 팀이기도 하고 바르셀로나가 워낙에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비야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라요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오사수나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심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 라요가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사실은 한 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긴 해요.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크로스 공격이나 분명히 오사수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오사수나가 홈에서의 강한 팀이기도 하고요. 경기적인 부분에서도 공격적인 부분들이 라요보다 훨씬 더 좋아요. 수비적인 부분들도 그러고요. 하지만 저는 오사수나가 라요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라요의 역습을 맞는다면 오사수나가 이 뒷공간이 굉장히 많은 팀이라서 라요의 역습으로 충분히 이변이 나올 가능성이 라리가에서 있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변이라면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사수나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 경기는 정배당으로 가져간다면 오사수나의 승인 것 같아요. 경기적인 부분들은 오사수나인 것 같아서 이 경기에서는 이변을 가져가지 않고 오사수나의 단통 승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브라이튼이 물론 레스터가 지금 제이미 바디가 지속적으로 득점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결정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경기를 보면 잘 안 보여요, 바디가. 그만큼 좀 바디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로 에이징 커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즌 초반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묵묵히 자기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경기력 그리고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라이튼이 이렇게 뭐 레스터가 아무리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분명히 저는 이선 자원들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브라이튼에게 이 정도의 배당과 투표율 상대 전적에서의 좀 많이 밀렸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레스터의 이변의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레스터의 승무패로 저는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조금 끌리는 경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런 경기 좀 브라이튼이 유리해 완전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 조금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완전한 역배를 좀 가져가는 편이라서 브라이튼의 단통 패로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빌바오가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경기 좀 의심하고 있어요. 빌바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가 맞습니다. 에스파뇰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팀이고 빌바오가 윌리엄스나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어 역습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의 모습이나 세트피스 이런 부분은 원래 좋았고 그리고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빌바오가 이 정도의 투표율 저는 빌바오가 유리해 보일 때는 항상 부러지는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력 필요 없이 그 점을 생각을 해서 빌바오의 단독 무승부를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은 빌바오가 맞아요. 12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아스날의 경기고요.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맨유에게 정배당을 준 부분들, 저는 이 경기는 맨유 사이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뒀었는데 맨유가 지금 어쨌든 주중 경기 때 분위기 반전을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바란이 복귀하고 나서의 그런 좋은 부분들, 마르티네즈와의 호흡도 괜찮고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공격이 좀 그렇게 좋아졌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수비에서의 안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바란이 복귀하고 나서의 수비에서의 모습들은 아스날보다는 맨유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홈에서의 경기라는 점이나 아스날의 흐름이 좀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는 부분들 경기력은 아스날이라서 사실은 무승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지만 저는 맨유를 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적인 안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스날이 쉽게 득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맨유가 좀 이기는 그림이 저는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엘체. 이 경기는 엘체가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수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지 않고 공격에서의 역습적인 부분들은 좀 번뜩이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부분들이 많죠. 경기적인 부분들이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 뭐 측면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좋고 역습에서의 모습들도 좋은데 저는 VRL의 가장 큰 약점은 수비에서의 측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체가 그것을 파괴를 할 수 있냐라고 봤었을 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VRL이 이기는 게 당연히 객관적으로 맞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VRL의 90%가 가까운 투표율? 저는 그 정도의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경기는 완전한 역패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경기력 차이가 워낙에 두 팀이 커서 승부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무승부까지는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발렌시아 대 헤타페의 경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타페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압박적인 부분들은 좋지만 결정력이 워낙에 떨어지는 팀이고 수비에서의 공간들도 많고요. 발렌시아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당도 낮게 책정을 받았고 헤타페의 그런 공간들을 노릴 만큼의 경기력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타페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발렌시아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종에선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식에서는 뭐 발렌시아의 경기력도 뭐 지금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 정도로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부 토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